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른 이유가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실하진 않죠.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부패행위가 백일화에 드러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서 도가니 든 쥐처럼 됐죠. 먹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한테 덤벼듭니다. 명태균 수사 결과를 덮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법 선거를 해왔던,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를 해왔던 것을 무마시키려면 2022년 총선을 민주당도 불법을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관위를 털고 싶은 거죠.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재명을 잡아 가두고 범죄자를 만들어서 영구 집권을 노렸어요. 자기는 더 이상 못하니까 김건희를 내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도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핵심적인 정치권 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을 노린 점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김명수와 권순일이 이재명을 그때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회의에 붙여서 아마 검토해가지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권순일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55클럽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놓아서 족쳐서 그때 이재명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불기만 하면 살려주고, 그래서 그 재판을 다시 재판하게 해서 이재명을 거꾸로 죽임으로써 이재명도 이 사법 절차를 완전히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만들려는 꼼수였다고 어느 변호사가 페이북에다 썼는데 대단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명수와 권순일을 왜 잡아가두려고 하겠어요?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장악당한 상태이고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을 어떻게든지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힘당이 해산되게 됐어요. 뉴라이트와 구구 세력에게 세뇌되어 더 이상의 사고력에 전무한 상태에 빠진 거죠. 22대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착각 속에서 선관위와 여론조사 곳의 서버를 압수하려고 시도했어요. 대통령실 사진에는 김건희 사진으로 도배한 것을 보면 다음 대선을 김건희가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센터 본능은 다음 대선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추측이지만 뭐 충분히 그럴 것도 같아요. 마포대교 가서 거기 공무원들한테 뭐 지시하잖아요. 마포대교. 그거 보면 폼나죠, 아주. 처음부터 말했듯이 친일적 광기, 주술적 광기, 아첨의 광기로 사로잡혀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도덕적 무감각, 그러니까 모럴 센티멘트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모럴 센티멘트는 그냥 일도 없는 거죠. 주술적 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술에 빠진 사람은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 귀신들이 지배하고 그 귀신들에게 부정타지 않게끔 내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정타지 않는 거냐, 그거를 무당들마다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 논의가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술에 빠지면 김건희처럼 되거나 윤석열처럼 되거나 하여튼 이상망측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아첨의 광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신의 광기로 나가는 겁니다. 아첨의 광기와 배신의 광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첨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신한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첨을 좋아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아첨한 사람이 딱 권좌에 있는 사람 아첨합니다. 문재인에게 아첨하고 조국에게 아첨하고 다 아첨합니다. 다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다 아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좌에 오를 때까지 아첨하는 겁니다. 그 아첨에 녹아난 놈들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이런 놈들이죠. 자, 어제죠. 어제 일요일 오후에 그 건민내 오프라인 세미나를 이걸 계속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동안 내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했으니까 온라인에서 강의한 몇몇 사람들이 이날은 1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제대로 해온지 실험적으로 제가 한번 내가 강의한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말하자면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 2017년인가 2018년인가 하여튼 이때 한번 그때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과제를 주고 숙제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고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내가 한 이론을 전혀 이해를 못했구나. 물론 이제 내가 가르친 것도 잘못 가르쳤겠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라도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2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그동안 내 강의를 쭉 들어왔던 제자들 몇 명이 예전 오프라인 강의에서 왔었던 사람도 있고 그건 아주 소수고 대부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안 하고 온라인 강의에서만 공부한 사람들. 지원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냐? 어떤 평전을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진단해라. 형식은 자유다. 딱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성취예측 모형 책을 보든지 내 강의를 잘 들었다면 어떻게 역량 진단해야 되는지는 알아서 분량이나 양식 이런 건 다 자유다. 해봐라. 해와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걸 계속 내가 이 세미나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안 되는구나. 접을지를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늦게까지 2시에 만나서 6시, 7시까지 세미나를 하고 이제 저녁을 간단히 먹고 헤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기 전북에서 오신 분들, 전주, 익산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근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 아주 흡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았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만 강의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피드백하고 코칭을 조금 해주면 이게 뭔지 싹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번에는 내가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분석해서 내가 과제를 이제 줄 테니까 그 과제를 분석해서 코딩을 해라. 코딩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역량 요소가 어떤 식으로 발휘됐는지를 써서 내는 거예요. 그 과제를.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다시 워크숍을 하자.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공개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요 실험군만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실험군에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공식적으로 몇 학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1년에 나누어서 그 세미나 겸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 워크숍이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진 않고 빡셉니다.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때 오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날 마침 생일이어서 그 생일 이 뭐죠, 축하주 한 모금씩 다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다들 흡족해 했습니다. 앞으로 건민내에 오시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 생각이 없는 놈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국힘당 애들이 대부분 생각이 없는 애들이잖아.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세 개의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래서 이 그림의 오른쪽을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사회적 성취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한 것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비전, 전략, 조직을 그 머릿속에 다 가지고 그것에 따라 해 가는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서 그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떤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다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결과가 없으면 이런 것이 다 어디선가 다 삑사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의 삼위일체가 삑사리를 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은 왜 결과를 못 낼까? 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진리치를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아예 비전, 전략, 조직도 없고 신뢰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단어, 경영, 이 플랫폼들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애야. 우선 말이 헷갈리게 계속 뭔가를 떠드는데 다 의미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나올 수 없지. 추경호 똑같아. 국힘당 애들 말하는 거 봐. 말이 오락가락 해. 윤석열 말하는 거 봐. 김건희 말하는 거 봐.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 했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거짓말하고 더 거짓말하고 반복 거짓말 하잖아. 그런 사람은 성과를 못 만들어내. 오히려 문명을 퇴보시키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라? 어떤 행동을 했더라? 어떤 의사결정을 했더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 어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더라? 그리고 조직 구조는 어떻게 만들더라? 그래서 리더십은 동료들에 대한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하더라? 이런 거를 기술하는 거야. 이런 것을 찾아서 영양 요소로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과가. 근데 이 전체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다, 인격자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성과를 내냐? 성과를 못 냈다. 그러면 무능한 거예요. 성과를 냈다. 그러면 유능한 거야. 그럼 성과가 뭐냐? 이런 걸 이제 또 따져야 되잖아. 그거는 나중에 딱 성과를 측정하는 이렇게 어떤 수학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합의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인사조직론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학문적 소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배우면 돼요. 이걸 다 얼추 이해했어요. 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